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7월 17일입니다. 오늘 제헌절이네요. 공휴일인데 또 몇 분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멀리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반갑습니다. 예. 지난 그 달에 이어서 지금 남양 해충국사 어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요즘 이제 제가 공부한 지가 한 18년? 그러니까 2003년이니까, 2003년 4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2021년이니까 한 18년 좀 넘었고, 그 다음에 법문 듣고, 공부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법문 듣고, 한 6개월 만에 좀 이렇게 이 자리가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소식이 오고 뭐 한 18년 가까이, 시간 많이 지났네요. 그렇게 많이,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관념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부를 소식이 와도 뭐 20년, 30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까마득해서 도대체 소식이 와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게 참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데 벌써 이제 20년이 다 돼가네요.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만나고 이제 이 소식이 오고 막 이제 방황하시는 분, 헤매시는 분도 만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셔서 내가 느끼기에도 참 나보다도 더 오히려 더 순일하게 참 힘있게 가는구나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은 질문하실 때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확 달라져서 그것이 체화돼서 이제 그렇게 체화됐을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 거 보면 이제 꼭 뭐 시간이 흐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간과 상관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근데 분명히 꼭 어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사람마다 이 진전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정에 계신 분도 있고 어느 정도 공부가 익어서 뭐 거의 걸리지 않는 그런 변화를 보이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런 분들을 이제 시시때때로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요즘 또 전화도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 여정을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문득문득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눈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달라지는데 그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적인 눈 그거에만 그것을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눈이 있어요. 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자기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위치 지어짐 그게 있거든요. 그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 눈이 자기한테 있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저기 나라고 여기는 그걸 우리가 소와 이렇게 표현하죠. 뭐 불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개인적인 나.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눈에는 5가지가 있다. 유관, 천안, 뭐 법안, 해안, 불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천안 이런 거는 그냥 뭐 어떻게 공부 과정 중에 현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딱 빼서 중간 과정을 딱 빼서 유관하고 유관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개인의 눈인 거예요.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이고 유관하고 이제 불안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변화되는 양상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눈의 변화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전에는 내가 내 개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개인의 관점에서 이 분리된 개인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중간 과정이 뭐냐면, 이 눈이 일단은 이제 깨닫기 전에는 이 눈이 뭔지가 몰라요. 감이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이 눈이 미약하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지혜의 눈이라고 할 수 있고 심안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은 이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한테 다 갖추어져 있는 눈이거든요. 단지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펼쳐지는 줄 모르고 그냥 여기서 드러난 한 개인을 자기라고 동일시해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탁 와닿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마음 자리가 딱 와닿으면 여기 눈이 열려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것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이것이 점점 이렇게 밝아지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기존에 내가 나라고 알고 살아왔던 이 몸과 마음의 중심성 여기서 바라보던 시각이 점점 약화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사람의 눈으로 봤다가 법의 눈으로 봤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함이라고 사실 전체적인 여정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거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 개인의 눈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법이 분명해지는 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나름대로 안전해요. 경고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함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공부의 시작을 0도라고 얘기하고 그게 완전히 원만해지는 걸 360도라고 얘기하면 0도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 이 개인의 눈으로. 근데 360도는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0도와 360도가 같다고 하지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0도는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개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어떤 지점인 것이고 360도는 사람도 대상이에요. 사람도 여기서 비춰진 대상이어서 이 자리에서 세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함 없이 그 이전에는 아마 그 이전에 여기까지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일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비율이 많다가 공부가 점점 익어갈수록 법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식의 어떤 기회나 어떤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사람의 눈이 뚝 떨어져 버리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뭔지를 그 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법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걸림없이 살아가는 어떤 변화의 여정이 공부 여정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의 변화이다. 이거는 이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눈의 변화여서 안목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에서는 이게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여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 공부인 것이고 사실은 원래는 이 눈으로 이 한 개의 눈에서 다 비춰지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데 내 눈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분별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본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인 분 있나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본다.
그러니까 솔직한 게 중요한 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이 공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드러날 거예요. 한 개인의 입장으로. 근데 이제 이 눈이 열리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을 보는 경험이 아니라 나도 보여지는 대상처럼, 비춰지는 대상처럼, 그러니까 통으로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통으로. 그냥 여기 안에 들어온 한 개인으로서 이 세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과 나 사이의 대화와 어떤 감정적인 것 아니면 생각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것이 그냥 분리감 없이 통으로 드러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전체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 부분인 내가 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떨 때는 통인데 어떨 때는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죠. 그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의 눈이었다가 어떨 때는 이 법의 눈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공부가 원만해진다는 여기에서 부동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왔다 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이 나라는 그런 그 어떤 자아감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면은 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것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자아감이 남아 있다 하면은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있는 것 같고 그 불편함이 딱 느껴지거든요. 공부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풀려나 있는 듯한 느낌. 모든 모양에서 풀려나 있는 듯한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낄 때는 여기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한 개인의 눈으로 경험하고 있을 때는 뭔가 갇힌 듯한 느낌, 프레임에 갇힌 듯한 느낌, 불편함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 여정이 뭐냐. 여기 있을 때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나름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 분별 세계에서 그 구축된 틀이 그러니까 뭐 진짜 큰 경계를 만나면 그것도 되게 흔들리지만 웬만한 일상생활 속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딱 안전판 위에 딱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판이 무너지면서 뭔가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혼란스럽고 더 뭔가 더 예전보다 뭔가 더 심란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이것이 법의 눈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눈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불안하고 더 뭔가 더 산란해진 듯한 느낌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존의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더 불안하고 산란하고 뭔가 부서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사회도 독재 정권이나 민주 정권 그 사이에 혼란기가 있잖아요. 독재 정권도 나름대로 견고합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게 그 진짜 민주화된 사회하고 다른 식의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남북이 아주 다른 그런 정치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고 북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이 혼란스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혼란스럽지는 않죠. 이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식의 민주주의, 국민 주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화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부 과정 중에 혼란이 있는데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감정적으로 더 예민해질 수도 있고 좀 뭐랄까 이게 나름대로 자기식의 해석으로 이게 뭐가 세뇌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어떤
언어로서 두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공부는 이제 잘 듣다 보면, 법문을 듣다 보면 진짜 이건 머리로가 아니라 어떤 진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게 맞다라는 그런 울림이 있을 겁니다. 이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럼 그 어떤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확신이나 믿음을 갖고 가셔야지 그게 미약할지라도. 근데 진짜 막 지금 내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라든가 막 이런저런 분별, 그걸 믿으시면은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두려움의 어떤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있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 그 어느 뭐지? 그 미궁 속에 들어가서 그 괴물을 잡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그 괴물을 무찌르고 와야 되는 듯한, 그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기존의 지식이나 판단으로는 전혀 이게 가늠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고 완전히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확신, 그 다음에 어떤 간절함,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것들이거든요. 진짜 어떻게 더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거를 믿고 가야 돼요. 그게 미약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진짜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눈이 달라지는 것 같아. 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원래는 이 자리, 이 마음자리, 여기에서 소리가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이 과연 내가 사람을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감정을 느낀다와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어떤 마음의 눈에 차이가 일어날 때 우리는 뭐에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느냐에 한번 차이를 얘기해 보자면, 만약에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을 때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 말하자면 내가 생각한다 할 때는 이상해요. 내가 생각한다 할 때는 생각의 내용이 아주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것도 사실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뭐 지금 아주 간단한 생각이지만 나는 지금 눈앞에 여기에 있는 차가 있는데 이게 나는 차를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이런 식의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내 눈으로 본다는 관점에서는. 내용이 중요해져요. 내용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용이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건 차별 속에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차별 속에 들어왔을 땐 차별되는 것이 중요해져요. 원래는 여기서 일어난 다 똑같은 환상과 같은 상인데, 내가 여기서 일어난 상을 나라고 딱 존재화시키고 집착하고 보면은 다 존재화가 돼 있어요. 내가 존재가 되면 내가 상대하는 것이 다 존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느껴지거든요. 내가 있으면. 내가 상대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있다라는 느낌. 내가 존재감이 되면은 내가 상대하는 것도 다 존재하는 것처럼
이상해요. 이게 불가사의하게 그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분별에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있음에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있으면 다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지 분별에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분별에 떨어지면 분별 집착심에 딱 사로잡히면 그거는 바로 그 존재화된 세계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 있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부처님은 이제 열반경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중생은 있음의 병에 걸려 있다. 원래 그게 병인데, 병적인 상태인데, 우리는 분별의 어떤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에 어두워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별,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상을 존재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취착을 해서, 취착한다는 건 존재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면 다 있어요. 그러면 다 있는 것들은 사실 엄격하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중압감으로 위협이 그러니까 있는 것도 다양하게 있는 것은 사람을 긴장시키게 하고 그 하나하나의 낱낱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좋고 나쁜 거 이 분리된 개인에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로운 사람인가 해로운 사람인가, 이 음식이 나한테 이로운 건가 해로운 건가, 이 소리가 나를 칭찬하는 건가 나를 비난하는 건가, 이런 식의 어떤 온도가 나한테 이로운 건가 이롭지 않은 건가, 이런 식의 날씨가 나한테 이로운 건가 이롭지 않은 건가, 낱낱이 내용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이 있는 것이 어떻게, 이 있는 거는 다른 있는 것들한테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중요해지는데, 근데 문득 이 프레임에 갇혔다가 여기 탁 열려버리면 이게 탁 드러나거든요. 이 자리에. 이 눈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보면 절대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일어났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게 좋은 내용이 됐든 좋지 않은 내용이 됐든 나한테 이로운 생각이 됐든 이롭지 않은 생각이 됐든 행복한 감정이 됐든 불행한 감정이 됐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 것이라면 실체가 없고 환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저절로 알아져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게 드러나면. 그냥 여기서 지금 소리가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저절로 이것의 또 다른 특징은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가 옛날에는 내가 듣고 내가 보는 것 같은데 마치 자기가 모든 거에 발원지와 같아가지고 자기가 소리가 일어날 땐 자기한테서 소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마치 자기가 소리통이 돼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게와 같고 자기한테서 저 사람의 생각도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고 저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걸 알아지겠다. 다 이것이라는 걸 알아지겠다. 사실 그래요. 저 사람이 생각이 저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감정이 저기서 오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사물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모든 감정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보살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여기서 일어나. 이거 판단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생각이 딱 빠져서 그것에 딱 고착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힘을 빼야 돼. 이게 알려는 생각을 빼요. 그냥 자기를 놓아버리셔야 돼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느껴보시려고 하세요.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빼고 하고 의도를 빼셔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 다 빼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다 존재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탁 마음이 여기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걸 가려버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의도를 내려놓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려는 의도를 내려놓았을 때 이게 딱 와닿습니다. 아,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여기에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구나. 듣는 일이든 보는 일이든 느끼는 일이든 아는 일이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이 떠나온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집이 딱 떠올라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떠나온 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대문 앞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고 일어난 그 침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거든요, 이게. 인연이 다가오면 저절로 일어나요, 이 말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데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일어나고,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에 빠져들면서 우리는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본다라는 이 분리 속의 경험은 여기서 일어난 분별에 빠져든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어나면 집도 이것이고 침대도 이것이고 대문도 이것이고 뭐 서울도 이것이고 부산도 이것이고 다 이것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 한 뿌리 만물이 동근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면 여기에 서울도 없고 부산도 없고 집도 없고 대문도 없고 침대도 없어요. 다 하나면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여기에서 환상과 같은 그런 식의 분별 의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분별 의식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분별 의식이. 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식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다 그걸 이게 망상이다. 이렇게 허망하다 이거죠. 망상이라는 거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공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상이다. 텅 빈 모습일 뿐이다. 공상이다라는 거. 만상이 공상이다 이거예요. 왜? 그냥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면 내용은 절대 중요해지지 않아요. 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중요해지지가 않는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용이 중요해져서 그 내용을 계속 취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 놓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것이 공상이기 때문에 담아 놓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담아 놓지 않게 돼요. 그래서 걸림이 없어진다 이거죠. 걸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살면은 마음에 담아둘 게 없고 걸리지 않겠죠. 근데 사람의 눈으로 살면은 사사건건 걸리겠죠. 삶이 달라지니까 영도와 우리가 360도 얘기할 때 영도에서 살면은 사사건건 걸려요. 모양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흔히 얘기한 우리가 한 바퀴 딱 돌아와서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지만 마음에 담아둘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되냐? 온갖 경험을 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그때뿐. 어떤 내용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이게 계속 이런 식의 분별 의식이 계속 드러나잖아요. 뭔가 진짜 춤추듯이 드러나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움직이는 것처럼 드러나고, 잘하는 것처럼 드러나고, 아니면 시드는 것처럼 드러나고, 벽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아니면은 진짜 사람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 벽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딱딱하다라는 의식일 뿐인 거예요. 딱딱하다라는 고정된 어떤 공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함에 딱딱함이 없는 거예요. 딱딱함에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분명히 지금 어떻게 돼? 화련관통. 이렇게. 화련관통. 왜? 벽도 비었고 나도 비었고 그냥 공상이니까
뭐 신발도 비었고 뭐 여기 눈에 보이는 뭐 시계도 비었고 뭐 여기 카메라도 비었고 신발장도 비었고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공상이니까. 왜냐면 그것의 알맹이는 뭐 내용은 뭐 진짜 그거의 알맹이는 이거죠. 이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알맹이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그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도 없고 또 따로 있다고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내외가 명철하다. 안팎이 밝은 거예요. 안에 마음속에 그거는 물론 내 개인의 어떤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에선 내외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살게 되고 이 눈으로 보게 되면은 다 온갖 경험을 남들과 똑같이 하지만 아주 차원이 다른 삶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지 않고 그걸 이제 우리가 자제하다, 일이 없다, 텅 비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뭘 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절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것조차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음도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게 따로 있다라면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분별심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이름의 분별심. 그게 만약에 따로 있다고 얘긴다면.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요, 꼭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객은 같이 이렇게 성립할 수 있지 따로 대상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고 남아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아상이 있는 겁니다. 자아가. 그래서 법상이 사라지면 대상화하고 있는 게 사라져야지 내가 사라지지. 그게 있으면은 절대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절대 나라는 것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소승 대승을 구분할 때 아공 법 유 이걸 소승이라고 아공 법공을 대승이라고 하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아유 법유는 그러니까 아유 법유는 아니면 아공 법공 두 가지밖에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묶여 있거나 완전히 풀려나 있거나 중간 어정쩡한 거는 다 있는 겁니다. 주객이 다 있는 겁니다. 뭐가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대상화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지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법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대상에다가 이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의 자기만의 법을 만들어서 대상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삶에서 살아갈 때에 예전에는 이 육안으로 이렇게 내가 이게 주인이 돼가지고 이 시공간 속의 이 세계를 뭔가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더 뭔가 확대시키고 나한테 해로운 쪽으로 더 제거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결국 그 자식을 위하는 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어떤 특별한 애착관계 아니면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고 어떻게 자기의 DNA 전수자로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자기가 애착관계 있고 의존관계 있지 않으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은. 뭔가가 자기한테 이로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요소든 물질적인 요소든 어떤 요소이든 간에 자기 만족을 준다거나 행복감을 준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아니면 소속감을 준다거나 결속력을 준다거나 아니면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거나 이로운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이로움을 주지 않아. 소위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저는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삶에서 얘기를 하자면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가장 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근데도 그래도 살고 있어. 보면은 왜 저 사람 욕하면서도 왜 사는가 보면은
그 사람과 살아야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과 삶으로써 자식이 덕본다거나 자기가 더 애착하는 자식. 왜냐면 자식한테 우리 어머니들 저기 어머님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살았지. 어? 너희들 없었으면 내가 안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나름대로 죄의식을 느끼는 거야. 나 때문에 불행하게 사셨구나. 이런 식의 해석들. 근데 결국은 보면은 그것이 자식이 주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남편이 주는 불행보다. 그래서 참고 사는 거예요. 그게 까놓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더하기 빼기가 분명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참고 살만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그 결과가 더 큰 이로움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도 없는데 산다? 아니면 이 사람과 벗어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내가 고통받을 것 같아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그런 것이 더 나한테는 더 이롭지 않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거야. 같이 사는 것보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 자세하게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사는 게 그 사람의 의식 상태에서 좀 낮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자기한테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눈으로. 그 얼마나 의식이 되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동화돼서. 그게 구속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모든 것이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미약합니다. 미약해. 처음에는 미약해. 왜냐하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살던 그 세월이 하도 길기 때문에 이 눈으로 사는 어떤 그런 그 비율이 훨씬 높죠. 그리고 이것에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봤던 것이 너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탁 이런 식으로 살게 돼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공부가 진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해? 챙기라 하는 거예요. 챙기라.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챙김도 또 좀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처음에 이게 딱 드러났을 때, 자 보세요. 자 이겁니다. 이게 뭔가 이 자리 저절로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더 이제 공부가 진척이 될수록 이것이 더 와닿고 실감이 나고 더 분명해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게 점점 보일 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저절로 비추고 있죠. 이게 비추고 있거든요. 저절로. 이게 전체를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전체를. 나를 포함해서 전체를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조차도 여기서 비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분리 없이 이게 다 비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렇게 모양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비추고 있어요. 이게 있죠. 이게 자각이 됩니까? 이걸 비추고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비추고 있어요. 보살님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이 보는 나까지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보는 나까지도. 그렇죠? 이것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추고 있어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이게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뭐 살아 있다라고 하면 뭐 살아 있는 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이 변화되는 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변화되고 있는 걸 비추고 있잖아요. 이거 소리는 잡을 수 없지만 이게 계속 드러나고 있죠.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물이 저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감정이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비추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를 다 비추고 있어요. 모든 거를. 이거 사실 늘 이 눈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이 한 개의 눈이 온 세상을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나를 포함한 세상을 다 비추고 있어요. 이게 지금 눈앞에 이 드러나는 현상과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이거를 뭐 깨어 있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거는 이제 뭐 그 이름 붙이기 나름이고 그 뭐가 이름이 나와도 여기서 비춰진 거예요. 마음이라 했든 깨어 있음이라 했든 뭐 깨달음이라 했든 뭐 여기서 다 비춰진 거예요. 지금 비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이거는 비추고 있어요. 계속 다 드러나면 이게 깨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뭐가 이렇게 꽉 찬 느낌이 안 드나요? 이게 있어요.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건 이제 어떤 분별된 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미약하게. 근데 처음에는 이게 미약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게 딱 분별에 떨어지는 게 너무 순식간이고 자기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너무 빨리 떨어지고 습관화돼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드러나도 미약해.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환기, 미약해서 처음엔 챙기라고 하죠. 근데 이게 탁 드러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풀려난 느낌이거든요. 모든 모양에서 풀려난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드러나면 자기 내면에 이 0점 조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의 눈이 0점이었다가 이게 0점 조정이 되면 여기서 뭔가 따로 있는 거에 빠져들면 뭔가 이게 저울이 확 돌아가는 듯한 눈금이 확 달라지는 듯한 불편함.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평형 저울, 옛날 저울 같은데 이렇게 이만한 대 있고 앞에 접시 같은 거 달아놓고 요만한 금 쪼가리 이렇게 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0점 조정이 이렇게 되면 뭔가 하나라도 탁 마음에 분별이 생기거나 사로잡히면 이게 탁 균형이 딱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일상에 갇혀 있는 것이 0점이었는데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게 딱 드러나면 이게 당연한 것이 되고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무게나 어떤 그 치우침이나 어떤 것도 없다라는 감이 딱 와요. 어떤 것도 여기에는 없구나라는 감이 오면서 이게 딱 맞춰지면 이게 미약하고 힘이 약하더라도 예전에 습관이 발동해서 분별에 떨어지면 그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그러면 이게 분별에 떨어졌구나 싶어가지고 딱 챙깁니다. 챙겨. 그래서 처음에는 좀 챙기라고 합니다. 이 힘은 너무 미약하고 분별에 떨어지는 거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를. 뭔가 이게 뭔가 느낌이 조짐이 이상해지면 좀 챙기라고 처음엔 챙기라고 해요. 챙기라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챙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힘은 너무 부분이고 미약하고 나머지 한 99%나 뭐 90%는 꽉 분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따로 챙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챙기는 게 아니라 분별을 놓아버려.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딱 하면은 분별이 탁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왔다 갔다. 아무 일이 없다가 처음에는 조바심도 나기 때문에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한 번씩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도망가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허벅지도 때려보고 탁자도 막 때려보고 이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 세계로 우리가 와야 되거든요. 이 세계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기존에 살아오던 세간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미약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 이게 점점 그 습관이 교정되는 거예요. 분별 속에서 살던 습관이 분별하지 않은 여기 이 감각으로 사는 습관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분별하는 힘은 강하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가 그냥 순식간에 끌려가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드러난 게. 그래서 챙겨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게 확연하지 않을 때는 이게 드러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챙김이나 이 미약한 거를 이 감을 갖고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탁 분별에 갇혀버릴 수도 있어요. 미약하게 와닿았을 때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런 건 있어요. 챙기거나 챙기지 않거나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이제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분명해지고 힘을 얻으면 물론 이제 분별에 빠지는 힘보다 분별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힘이 미약하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구나. 이것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구나 싶으면 좀 안심이 돼요. 그럼 좀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아주 여유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놓치지 말라고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이 평형 감각을 믿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분별에 빠지면 알아 자기가. 그럼 그때 그거를 탁 놓아버려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분별이라는 거는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세계 마치 꿈속에 빠지듯이 꿈속에 팍 젖어들 것 같으면 그 불편함이 확 밀려오면은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이 들락하면 뭔가 불편함이 딱 밀려오고 구속감이 느끼면서 그럼 저절로 이게 정신이 뭐 있잖아요. 뭐 머리를 탁탁 털듯이 이런 정신 차리는 게 있잖아요. 잠이 올라하면 그런 걸 정신을 던지 그런 식으로 챙김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미약하니까 이 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주 챙김이 너무도 좀 더 어떤 의도적인 면이 조금 있죠. 이 두 번째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 감은 미약한데 분별하는 힘은 너무 강해서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맛이 있다면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스스로의 감을 믿고 분별에 빠져들고 불편함이 일어나려 하면 정신이 번쩍 차리고 꿈속에 빠져드는구나 싶어서 확 놓아버리고 이런 식의 그게 챙김이죠. 그것도 왔다 갔다 함이죠. 여기 있으면 아무 일이 없고 생각이 빠져들면 일이.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드러나고도 더 분별에 빠져드는 그런 그 비율이 높다면 확률도 높고 근데 갈수록 이제 점점 분별에 안 빠져드는 힘이 더 커지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더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이전에 이게 왔다 갔다 할 때는 여전히 내 스스로가 경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은 뭐 어떤 불편한 경계에 빠져들려면 자기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서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건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 어떤 그 시선이 경계의 의미를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공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해. 여기서 더 확장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떠냐? 불편한 경계에서 깨어날라 했지 내가 고유하고 좋아하는 경계에서 깨어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나보면 알아요. 좋아하는 경계에서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있었어. 근데 불편한 경계가 일어나면은 뭐 이렇게 불편함을 느껴. 근데 원치 않은 경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정신 번쩍 차리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뭐가 이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이원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지? 공부가 뭐가 문제지? 자꾸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끊이질 않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생각이 모든 좋고 나쁜 경계가 이것이구나라는 자각이 와야 돼요. 이것이구나 자각. 이것이구나라는 자각이 오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이전에는 마치 자기가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다가 모든 좋고 나쁜 경계가 이것이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내가 공부하던 데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하는 차원. 이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으로서 이것이 되어가는 여정이 되지, 내가 뭐 챙기고 안 챙기고 중요하지. 왜냐하면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는 거는 좋고 나쁜 경계에 왔다 갔다 함이고, 그렇죠? 생각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왔다 갔다 함인데,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사실은 이 마음의 자리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생각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이것인 것이지, 마음 밖에 생각이 있음이고 생각 없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이것이라는 자각이 오면 뭐냐, 생각을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오면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지, 경계에 빠지지 말아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라는 당연성이 생겨요. 당연성. 당연함. 당연하다는 게, 우리가 당연하다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 당연한 거는 그냥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챙기든 안 챙기든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다 모든 게 이거구나라는 자각이 오면은 생각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고 빠져도 이거고 안 빠져도 이거고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예전에는 경계에 있다가 본질로, 완전히 본질로 전환되는 듯한 그게 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제 경계를 안 봐. 좋고 나쁜 건 의미가 없어. 좋고 나쁜 건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법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없습니다. 괴로워도 이거고 괴롭지 않아도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럼 뭐가 있냐면 또 이제는 미진함이 있어요. 미진함, 찝찝함. 그냥 찝찝해. 뭘 해도 이건데 그냥 찝찝해. 미진해. 분명하지 않은. 그건 뭐냐면 모든 대상이 내가 이래든 저래든 다 이것이라는 거는 내가 의심이 없는데, 뭔가 이것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 듯한, 따로 있는 듯한, 이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따로 있는 듯한, 그러니까 주객관의 이원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대상은 다 똑같아. 내 대상은 뭐가 일어나도 똑같아. 좋고 나쁨이 있어도 똑같다는 걸 알겠어. 근데 대상, 어떤 모양 있음과 모양 없음의 이원성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마치 거울이 상을 다 비추는데 거울 따로 있고 상 따로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주객관 의식이거든요. 마음과 경계, 그것도 이원성입니다.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찝찝한 거예요. 아니, 괴로워도 이건 줄 알겠어. 근데 피하지도 않아. 뭐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못하고, 뭐 이것이다 하든 안 하든 괴롭든 괴롭지 않든 다 이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뭔가 분명하지 않아요.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요. 그냥 찝찝해. 더 이상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겠다는 건 알겠는데 뭔가 찝찝해. 이게 막 진짜 죽었다 깨나도 이것이라는, 죽는 순간에 이것뿐인가라는 것이 하나의 의심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진짜 그럴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의. 그게 찝찝함이죠. 그게. 뭐가가 있어요. 뭐가 쉼표가 있든 물음표가 있든 뭐가 있든. 그냥 뭔가 완전 분명하고 명백한 그게 아니라 뭔가 확 밝아진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찝찝함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법. 그러니까 찝찝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찝찝하지 않아요. 명백하지. 그래서 마치 이것도 따로 있고 뭐가 염두에 두는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거나, 내가 따로 두고 있는 게 뭔지, 그 찝찝함이죠. 그게 분별이 되면 아, 내가 따로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이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있긴 있는데, 뭐가 새어나가는 게 있고 뭔가 어떤 추구심이 있는데 그게 확 자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뭔가 찝찝함. 그러니까 찝찝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뭔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비대 안 한 느낌,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찝찝함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는
때문에 인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나와도 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예, 마음이 예. 온기도 가는데 몸은 그럴 때는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떨어져서 이렇게 올 때는 어떤 때 그럴 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탁 사라져 버려야 돼. 다. 선생님 얘기했듯이 그게 뭔지 모르게 집집하게 그게 나오는데 그거 자꾸 내가 신경을 들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경 쓴다고 해서 나오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제 그냥 그래서 그냥 뭐 공부 놓치지 않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꽂히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쯤 되면 놓칠 수도 없고 다른 길이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냥 뭐 이제는 다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했듯이 지나고 보니까 뭐 놓쳤다, 없어졌다, 바로 찾아서 이렇게 챙겨왔다. 이건 언제나 그냥 있던 건데 나 혼자서 그렇죠. 나왔다. 예, 예. 그냥 이렇게 밖에 그냥 있는데 예, 예. 그게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어. 이제는 네네. 예. 그래도 그게 이제 이렇게 더 많아. 편할 때보다 이게 권리층이 더 많아. 그렇죠. 하여튼간 그렇죠. 그러니까 주객관 의식이 있을 때는 마치 이제 뭔가 이 모양 없는 마음이 이 현상을 비추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 이원성이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경계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마음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마음과 경계가 사라지느냐? 아니면 마음과 경계가 있는데 그게 붙어서 하나가 되느냐? 우리가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거잖아. 이렇게 경계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럼 경계가 사라지느냐? 왜 둘이 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둘이 아니라는데 경계가 사라지느냐? 공부가 전환이 올 때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뭔가 이 현상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라는 그것이 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해왔던 그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절로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거는 내가 챙기든 안 챙기든 뭐 경계를 챙긴다고 해서 경계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안 챙긴다고 해서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모양은. 근데 내가 챙기고 있던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보게 되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초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부 상태에선 아니 마음 깨달으라 하고 마음 챙기라고 하다가 이 사람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또 이때쯤 되면 이 말이 소화가 돼요. 이게 소화가 안 되면 아직 경계의 차별성도 이게 주객관만 남은 상태도 아닌 거예요. 경계의 차별성이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뭔가 이 마음이 모양을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거기에서 이 마음이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심연에서 이걸 비추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심연이 사라집니다. 심연이 없어요. 그거는 다 여기서 일어난 생각, 미세한 망념에 빠져든 거예요. 모양 없음이니 그 비추고 있는 거울이니 여기서 일어난 미세한 망념에 빠져든 거예요. 법상이라는. 그럼 뭐냐? 뭔가 그림자가 싹 사라지는 듯한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저절로 드러난 게 다라는 거지 여기에 숨어 있는 모양 없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분별이라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가.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미세한 망념에. 그럼 챙길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챙길 게. 원래 챙길 게 없어요. 챙기는 거는 물론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 여정 중에서 분별심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설해진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겪어야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되느냐? 만약에 지금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닌 뭐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다 망상 아닌가요? 아닌가요? 난 묻고 싶어요. 마음 쓰는 거 아닌가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요?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진짜 자기의 어떤 체험적인 경험이 되는 거와 들어서 이해하는 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식의 전환이, 내적 전환이 와야 돼요. 그럼 마치 자기의 어떤 몸에서 확 벗어나는 것 같고 자기 존재감에서 확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확
아, 이것만 다 있네라는 식의 어떤 전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것뿐이네, 깨어 있음 뿐이네라는 식의 뭔가 전환. 이렇게 챙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마음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게 다. 그 나오는 게 다고 더 드러나는 게 다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그것도. 그래도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그것도 뭔가 자기식의 이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드러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 이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하나의 깨어 있음이 편지에 있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분별이거든. 얼마나 공부가 정밀해지고 세밀해져야 돼. 아, 그것도 사라진 자에 그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소리가 다 끊어져야 돼. 아, 이게 하나의 깨어 있음만 있구나. 아니 텅 비었구나. 아니면은 이게 뭐구나. 이 모든 언어가 다 끊어져야 됩니다. 그게 정멸이에요, 정멸. 완전히 끊어, 완전히 멸진이 돼, 멸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상만 있네, 이런 것도 없고, 불이법이네, 이런 것도 없고, 하나뿐이네, 이런 것도 없어요. 마음뿐이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기가 해야지 어떻게 돼? 확 이 다 끊어져야지 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안 끊어지니까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끊어져야지 이제 부동이 된 부동. 갈 데가 있으면 부동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다 이게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나중에 되면 완전히 소음이 다 끊어져요. 말이 다 끊어져요. 뭐 없어요 그런 게. 뭐다라고 하면 다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만 열어서 망상이 아니라 입 안 열어도 마음속에서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입 열기 전에. 그런 게 다 없다 이거예요. 그게 모두 다 법상이라. 법에 대한 상. 말 안 한다고 법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수많은 속삭임들이 일어나면 그게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지고 나면 온 천지가 확 살아납니다. 그때까지는 마치 자기가 죽어가는 듯한 느낌도 들 수 있어요. 무기력증.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법문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고 뭔가 내려놓고 어떤 자기가 하는 공부에서 내맡기는 공부 쪽으로 가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뭔가 공부를 해왔던 습관은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법문이 들어오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 들어오다 보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조화롭지가 않은 거예요. 법문은 하는 쪽이 아니라는데 나는 하는 쪽에 습관이 남아있으면 이게 자꾸 조화롭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공부의 뜻이 있지 딴 게 뜻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법문의 길을 따라가지 자기 마음의 습관성을 따라가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는 억울한 거야. 이 에고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무기력증. 여전히 이 에고를 자기라는 동일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가 무기력한 것이지 본래 내가 무기력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자아감이 사라질 때까지는 마치 점점 사람이었다가 진짜 뭐 동물이었다가 미물이었다가 식물이었다가 뭐 썩은 뭐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게 진짜 식물 인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자아감이 점점 내가 하면 할수록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은 여전히 내가 하려는 의지는 남아있고 자기에 대한 동일시는 남아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무기력감을 느낄 때는 아직도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다는 느낌도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 무기력을 넘어서 죽고 나면 크게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 사람의 눈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법의 눈으로 살아난다. 이 눈으로 온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경험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경험하고 다른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경험하고 있고 이것이 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다 이것이라는 게 명백해지면 그냥 나는 나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역할을 해도 절대 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것인 자리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알아요. 알면서 그냥 내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온 존재가 알아요. 그냥 존재가 알아. 그래서 기억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잡고 싶어도 안 잡혀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선명하게 알거든. 처음에는 분별심도 잘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자리가 이렇게 딱 드러나지도 않죠. 그냥 다 사라져 버리면 거기 죽지 않는다니까. 확 살아나지. 그런 식의 내적 전환이 탁 오면 그게 공부죠. 그래서 눈 하나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법의 눈으로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걸림 없이 머문 없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모양 있는 것들이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게 뭐 정신적인 모양이든 물질적인 모양이든 아니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분야 영역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이 우주가 하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은 분명한데 이 우주 끝까지 통찰이 안 된다. 안 들어온다. 한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가 자기식의 어떤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가 새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새는 것 때문에 이게 전체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확연, 무성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달마가 양무제랑 대견할 때. 확연, 무성. 확연해서 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확연한 거예요. 그냥 확연. 그래서 눈이 끝간데 없이 확 열리는 듯한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죠. 그게 반드시 여러분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법의 눈인 거예요. 지혜의 눈, 법의 눈. 그게 이제 법안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살다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좋고 나쁜 거, 거기서 느끼는 불편하지 않은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법의 일이 법에서는 그게 좋고 나쁜 모양 그대로 좋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의 일이 따로 있고 남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유독 공부하는 사람이 이 질문하는 걸 보면은 다 자기 안에 갇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공부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공부를 하다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죠? 공부를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안에 갇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자기 안에 갇힌.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가 않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어. 그건 다 망상인데. 그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다 이제 딱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생각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감정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여기 일이기 때문에. 다 이 일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무슨 뭐를 귀하게 여기고 귀하지 않게 여기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망상이지. 그냥 생각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무슨 감정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갇히는 게 거의 대부분 두 개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감각적인 그런 거에 알죠. 그런 거는 금방 압니다. 무상하다는 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잘 속는 게 그 마음속에 어떤 정신적인 것들,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거는 너무 분별심이 너무 미세하고 정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미세한 것들이 보여요. 처음에는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다가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제 미세한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 힘이 점점 커져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단지 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점점 열리는 조건을 만들어준다. 보여야지 해탈해요. 안 보이면 해탈 못합니다. 잠재되어 있는 거는 계속 그 상태로 우린 지배를 당해요. 눈에 보여야지 거기서 안 속게 되는데 마음의 눈에 딱 포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포착이 안 되면 그게 항상 그 밑에서 계속 그 분별의 기제로 막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좀 고착적이고 집착적이지 않는 것에서 먼저 벗어나고, 이제 그게 고착적이고 집착적인 것은 잘 안 드러났다가 이제 공부가 더 이렇게 세밀해지면은 그때서야 아, 내가 뭐에 걸려 있었구나라는 게 보이죠. 점점 더. 내 공부가 뭐에 걸려 있었구나. 자기 공부가 어디에 딱 갇혀 있었던 그것이 뭔지, 어떤 분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고 갇혀 있었구나라는 게 때가 되면 보이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길에 방해가 되는 걸 봐주겠습니까? 그래, 아는데도 그냥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다 가로막힌 장애다 싶으면 그냥 그거는 뒤도 안 돌아보고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기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맛을 보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휴식과 자유로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맛을 제대로 보면은 이제 이거 놓칠 수가 없거든요, 공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이제 점점 마음에 따로 추구했던 것들을 놓게 되고 이 길로만 쭉 가게 되는 거죠. 공부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처음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점점 이제 어떤 이제 공부가 될수록요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지는 그런 비율들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일에서는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데, 좀 내가 강하게 묶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끌려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으면 거기엔 나도 없고 대상도 따로 없거든요. 근데 끌려가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자기라는 게 의식이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강하게 묶여 있던 것에서도 점점 풀려나는 식의 이제 변화가 오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드러나면 자기 실수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걸 실수냐? 뭐에 갇혀 있었는데 뭔가 어떤 생각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에 탁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식의 깨달음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은 다 틀렸습니다. 자기가 이거에 대한 생각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생각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거든요. 어떤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법, 내가 판단하는 법,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태, 이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각이나 어떤 상태로 잡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이건 아무 말이 없어요.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말이 있지. 사람은 말이 많아. 법은 아무 말이 없어. 그냥 묵묵히 있는 그대로 어떤 차별 없이 그냥 다 인연 따라 비추고 있다. 이것뿐이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깨어 있죠. 모든 것이 이것이다. 모든 것이 그냥 이거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경험하는 생각, 느낌, 어떤 사물, 소리 다 이것이죠. 이것뿐이죠.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은, 개인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표현? 어떤 사람은 무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인 듯한 식의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나라고 했을 때는 무아인 게 맞고, 진실이 나라면 이게 맞고, 마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분리된 나에서 확 벗어나서 전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게 갇혀 있다가 확 풀려나서 그냥 온 우주 끝간데 없이 내가 된 듯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완전 무한대로의 확장? 확 풀려난 듯한. 갇혀 있지 않고. 근데 그게 모양에 따로 있고 모양에서 비껴난 풀려남이냐? 그게 아니라 모양과 같이 있는데 거기서 풀려난 듯한. 모양 속에서 풀려난 듯한. 모양을 비껴선 자리에서 풀려난 게 아니라 모양 속에서 풀려난. 왜냐하면 모양을 비껴난 자리는 다 망상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이 모양 속에서 확 풀려난 듯한.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도,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도 납득이 가고, 아, 정멸이라는 것도 납득이 가죠. 아, 이걸 열반적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의 정체성이 사람에 있으면 시끄럽죠. 근데 이거에 있으면 시끄러움도 조용해요. 사람의 시끄러움도 고요해. 그러니까 여기서 막 온갖 일이 일어나도 고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라면 시끄럽죠. 근데 이것이라면은 이것만 있고 이 자리로 이렇게 딱 이 자리밖에 없고 이것이라면 여기 대포가 몇 개 떨어져도 고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맛보셔야지, 아, 이걸 얘기했구나.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보여줄 수가 없구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를 이제 맛보셔야죠. 이런 게 원래 있는 그들의 세계라는 거구나. 있어요, 그게.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도대체 상상도 안 가고 믿기지도 않고, 그 법문도 듣다 보면 어떤 거는 소화가 되는데 어떤 거는 소화가 안 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문은 자기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해가 됐어, 알아들었어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오늘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요거랑 딱 맞으면은 이게 자기가 본문이 소화된 거예요. 근데 알아듣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어, 그건 이해인 거예요. 진짜 이게 소화가 됐다라는 건, 아, 내가 아침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 얘기야지 우리가 소화가 된 거예요. 알아듣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체현이 돼버려요. 삶에서 구현이 돼버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소화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들은 거랑 삶이 어긋나면 뭔가 찝찝해요. 맞지 않고. 근데 진짜 자기 삶에서 증명이 돼버리면, 증거가 돼버리면 그런 게 없어요. 개념으로 남아있는 게. 저 사람 왜 내 얘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사들은 진짜 나의 얘기를 얘기하고 있네. 나의 삶을 얘기하고 있네. 저분의 말씀이 진짜 나의 삶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려야 되죠. 공부가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내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도 있고, 뭐 어떤 영상으로 접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자기의 어떤 공부 인연이 각각이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게 안 통했다 그러면 이게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돼요. 드러나는 이자.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모든 말들은 이거를 가리키는 의미 없는 가리킴으로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또 자기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거 1시간 반의 법문 안에는 그 공부가 깊고 얕음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한 말들이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소화가 되면 이제
자기 삶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한 고비 넘어가신 것이고 또 안 되면 또 거기에 막혀 있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어가셔야죠. 뭐냐? 근데 다 이것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는 한 마디도 없고 한 구절도 없고 한 생각도 없고 어떤 느낌도 아니다.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것일 때는 이런 말도 없는 겁니다. 뭐 아무 일이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두에 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볼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안으로 지킬 것도 없고 염두에 둘 것도 없고.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뿐일 때와 진짜 분명해질 때 이것뿐은 너무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소식이 안 와도 이것뿐이고 소식이 와도 이것뿐이고 분명해도 이것뿐이에요. 물론 공부 여정 중에 어떤 경계의 변화들은 있는데 근데 결국 그래서 어떻게 달리 이렇게 얘기할 길이 없네요. 그래도 얘기를 해보죠. 한번. 남양 해충국사. 자, 이런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삼교에 능통한 왕영이란 사람이 국사를 찾아 물었다. 어찌하여야 해탈을 얻습니까? 국사가 말했다.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라야 해탈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아주 없음이거니 어찌 해탈을 얻겠습니까? 국사께서 하를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 했지 누가 아주 없는 것이라 했더냐? 왕영이 말문이 콱 막혔다.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어찌하면 해탈을 얻습니까? 하니까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그곳이라. 해탈은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해탈이냐를 보면은 법에 대한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분별되는 것을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모양이 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이르지 못하는 그곳이 해탈이니라. 그곳이라야 해탈이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거 뭐 소리의 모양, 생각의 모양, 감정의 모양,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되는 게 모양이거든요. 그것이 이르지 못하는 곳, 그것이 물들지 못하는 곳,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야 해탈을 얻느니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딱 이런 반응을 보여줘.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거 이르지 못한다니까 이 사람. 그럼 아주 없는 것인데 없으면 그게 해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주 없음이거니 어찌 해탈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국사께서 하를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 했지 누가 아주 없는 것이라 했더냐? 그러니까 왕영이 말문이 콱 막혔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 법이라는 건 모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럼 진짜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도 어떤 틀이고 법이라면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질문도 안 하네. 모든 법이 이르는 곳입니다. 모든 법이 이르는 곳이. 모든 법이 이르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법이 이르는 곳이다. 이게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르지 못하는 법이라 하든 이르는 법이라 하든 잘 알아들으시면 거기에 분명한 소식이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알고 감정으로 알려 그러면 벌써 법이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과 법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둘이 아닌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 떨어지면은 모양에 갇히는 것이고 그 모든 모양에서 그 모양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은 어디냐?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법이 이르는 곳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모든 법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말인데 스스로가 그런 상에 빠지면 법에 갇히는 것이고 구속인 것이고 그 당처이기만 하면 모든 법이라 했든 이르는 곳이다 했든 이르지 못하는 곳이라 했든 그 당처이기만 하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건 여자리는 생각도 못 미치고 감정도 못 미치고 우리가 얼마나 언어에 이렇게 갇혀 있느냐 자기도 모르죠.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이 자꾸 이렇게 위산 영우하고 향엄 선사 사이의 대화거든요. 요거 설명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기로 하죠. 향엄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박학다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없어. 불교와 관련된 거는. 근데 요거 하나만 모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위산이 스승인데 법을 물으면 어서 들은 경전에 이렇게 얘기를 다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는 네 얘기가 아니다. 너의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다 어디서 써 있는 얘기다. 너의 살림살이를 꺼내 놓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 소식을 꺼내놔라 이거예요.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배에서 나와서 보고 듣고 배운 건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 소식,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화두가 되는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소식을 꺼내놔라 하니까 말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의 소식이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 공부에 인연이 없다 해서 그냥 그 밑을 떠났죠. 근데 그게 드러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 소식.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이 공부입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까마득하죠. 진짜 그 소식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꼭 향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해당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생사를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사는 내가 주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나서의 모든 일은 내가 주재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엄마 뱃속 일은 내가 주재할 수가 없어. 그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진짜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게 온갖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기가. 온갖 경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온갖 경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기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그거에서 가장 적절한 말이 뭐냐면, 진짜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그거 노력해 보십시오. 그 노력으로 되겠나. 그러니까 이게 빨리 생각으로 알려는 그걸 다 포기하라. 노력으로 알려는 걸 포기하라. 근데 분명한 소식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분명한 소식이. 벌써 다 보이신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잘못 누르면 달라나?